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어디가 좀 수혜가 될 건지를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은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는 게 맞고요. 실제로 어디가 될까가 투자자들은 고민입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투자한 건 알았고요. 추가적인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도심항공, UAM,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 최근 흐름과 또 해성 TPC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소위 뭐 통큰 투자 내용과 분야가 어떤 건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 EV 쪽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부분이어서 네. 이 50억 달러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차세대 기술 먹거리에서 50억 달러를 이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기술 관련된 분야가 어떤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했는데요. 결국 로보틱스와 이 자율주행 그리고 도시명 유틸리티 UAM,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등이 차세대 기술 먹거리로 좀 테마로 좀 부각이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 투자들이 결국은 국내 산업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 관련 기업에서 어떤 분야가 또 더 주목될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와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장비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인해서 국방 분야 관련해서 방위 산업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있어서 진출, 방산 분야에 대한 진출에 대한 편의성에 대한 이슈도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나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관련해서도 수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방산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는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몇 가지 관심 분야 가운데 오늘은 로봇 관련된 분야를 집중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리사님, 로봇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 시장에서의 로봇 산업 현재 현황과 성장성 예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로봇 산업과 관련된 국내 업체는 현재 2,400개 정도고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8.6% 증가했고 매출액 또한 이제 5조 4천억, 생산액은 지금 5조 2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출 순위는 제조업용 로봇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뒤로 이제 로봇 부품, 로봇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현재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용 로봇에 비하면 한참 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이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산업용 로봇 분야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고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요즘 다소 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 수요차는 이제 자동차 이쪽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산업용 로봇 시장을 차지하는 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국내에서 빅3 현대 로보틱스, 정밀기계, 두산 로보틱스가 각출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내수용에 그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를 살펴보자면 의료, 안내, 청소 등 로봇 시장이 점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 방금 말씀 주신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LG는 살균봇을, 삼성은 요리 보조 로봇, 보행 보조 로봇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만큼 로봇 시장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이 좀 성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국내 로봇이 그렇게 성장성이나 세계를 주도하거나 매출이 있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런 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키움증권에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산업 리포트를 76페이지 맞을 겁니다. 네. 투자자로서 읽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한번 저 읽어보시고요. 산업용보다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점차 커질 거다.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고요. 이재준 대표님, 로봇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이제 분야별로, 테마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광의적인 부분과 협의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광의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드론이나 이 자동차, 자율주행 등으로 했을 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봤었을 때 앞서 이제 서비스형 로봇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는 이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이 협동 로봇을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용 로봇을 봤었을 때는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청소 로봇, 군사 로봇, 안내 로봇, 소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이 다 이 서비스형 로봇으로 협의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별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로보가 현재 교육용 로봇 관련주로 현재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은 로봇 청소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효림 로봇은 제조용 쪽, 산업용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보티즈는 안내, 배송용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로 테마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쭉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해성 TPC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로봇 기업이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이 많아서 좀 생소하지만 해성 TPC도 사실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에요. 정경민 변리사님, 어떤 기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해성 TPC는 1991년 7월 1일에 창립한 회사로서 감속기, 기어의 설계,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04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감속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이제 업력을 보유하였고, 정부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로봇의 어떤 감속기 모델 29종을 개발해서 양산 시스템을 갖춘 바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용 권선기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기어드식 승강기용 감속기 분야에서 품질과 시장 점유율 국내 1등을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속기 쪽은 우리가 이제 SPG라는 기업을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해성 TPC입니다. 2021년 작년 4월 이렇게 상장했으니까 이제 좀 생소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변리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속기 얘기하셨는데 해성 TPC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해성 TPC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생산해서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이제 로봇의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해서 정밀한 감속이 요구되는 곳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내 및 해외의 로봇 제조업체에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 로봇이 장착되어서 제조 현장에 적용되고 있어서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업체이다, 이런 부분에서 유명하고 있습니다. 총 29종의 제조 로봇용 고강성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기본 모델 개발을 완료해서 로봇 제조사의 기반 중량 6kg F부터 1,500kg F의 소형부터 대형 로봇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속기 쪽인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전문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속기라고 하는 게 로봇을 이제 제어하고 그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로봇이랑 악수하는데 그냥 손이 부러질 때는 확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모션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마 감속기 쪽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SPG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가 그동안은 그냥 단순 테마로만 봤던 게 그냥 매출 규모도 작고 실적이 안 잡히고 그런 거잖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해성 TPC는 어때요, 실적 변화는? 네, 해성 TPC가 굉장히 우여곡절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1월에 이 회생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때 3년간의 이제 영업 정상화 과정이 필요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가 관련해서 부분들도 줄이고 원재료비를 감축하고 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이 회생 절차 기간에 영업력이 약화된 고객들을 다시 확보를 하면서 영업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사업 부분이 결국은 승강기용 감속기거든요. 네. 이쪽 쪽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 승강기용 감속기에 대한 이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산업용 로봇 분야로 확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 영역에 대한 다각화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 제조 공정의 이 스마트화나 이 자동화 공정 관련이 이 산업용 로봇이 적용이 증가에 따라서 이 감속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게 2021년 4월 시점 상장 시점의 투자 설명서에서 이
이 산업과 기업의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들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현황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뭐 실적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2년 1분기에도 이제 매출의 36억의 그 영업이익은 적자, 3억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 투자 설명서를 봤었을 때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또는 이제 성장성 추천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장 트랙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 가이던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21년에 보면은 238억의 매출을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152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22년 때 현재 342억 원 정도의 추정 매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현재 5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추정치기 때문에요. 예. 340, 어제 지난해 150억인데 올해 340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실적들은 뭐냐면은 이 결국은 해성TC에서 계획했던 부분들 이 신성장 네. 동력으로 잡던 로봇용 감속기 매출이랑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던스를 잡았고 결국은 사실 그 22년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승강기용 감속기와 산업용 감속기, 로봇용 감속기 세 가지 분야로 매출 구성을 잡았는데 승강기용 감속기에서는 151억, 산업용 감속기에서는 24억, 로봇용 감속기에서는 157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출과 내수 비중을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수출은 150억, 내수는 190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이 중 로봇용 감속기에서는 중국 매출에서 한 80억 정도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신성장 동력으로 잡는 이 산업용 로봇용 감속기 쪽 매출 증가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리사님과 해성TPC의 특허 현황 살펴보고 주가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허 현황, 로봇 관련 특허가 많이 있는지요? 네, 주식회사 이제 해성TPC는 1999년도에 처음 특허 출원을 하였고 네. 2014년까지는 특허 출원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출원을 좀 중단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 특허 출원 건인 43건 중에 등록된 건은 40건이고요. 93%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가 이제 감속기 로봇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은 이제 F16H가 제일 많았는데 이 F16H가 이제 전동 장치, 로봇의 감속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거든요. 이쪽이 이제 8건이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 그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비슷한 특허를 하나 이제 제일 최근에 등록된 건 갖고 와봤는데 감속기 관련된 특허였고요. 중심의 편식 입력충에 대해서 감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슬라이딩 커플링에 의해서 동력이 추출돼서 고효율, 내충격성을 모두 잡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잡아서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장치를 만들어서 이를 또 인해서 장치 자체의 어떤 그 제한을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의 특허가 기구적인 특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죠. 이재준 대표님, 네, 어제 강했고요.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오늘은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해성TPC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느 또 한 주체별로 흔히 말하는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죠. 그래서 특별 주체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잘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어느 한 그 투자자 주체에서 매집하거나 이런 흔적은 잘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냥 이 차트 흐름에 따른 부분에서 좀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 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박스권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500원, 7,000원 선에서는 박스권 하단 지지가 나타나 있고 10,000원 선에서는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공모가가 13,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약 35% 정도 공모가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양일간에 이틀간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 로봇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승강기용 쪽 관련 본질적인 부분에서 본질 비즈니스가 원자재랑 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이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또한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승강
초단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본질 산업 쪽에서에 대한 실적 개선세도 같이 나타나면서 이 신성장 동력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도 좀 실적으로 좀 작용이 돼가지고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주가 흐름은 박스권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지금 다시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도 현재 수렴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한 8,000원 선에서는 한번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로봇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해성 TPC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